권승철의 선행승부 1월 5일 일요일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구독자분 중에서 남자 김영훈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계신데 경주라는 표현을 R로 대신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니까 경주라는 말을 빼고 R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다는 생각에 경주는 앞으로 R로 표현해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십 년 동안 경주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입에 익어서 R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보다는 R로 표현해서 한번 해설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생각에 R로 표현을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 김영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상 아낌없이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 2R하고 창원 4R에서는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 2R은 김용모가 우승을 차지해 나갔는데 박민호가 들어왔어요. 창원 4R은 윤진규가 강축이었습니다만 고전했습니다. 고정인이 외선에서 나왔고 이찬우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주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당은 직접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직접 경주 결과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R하고 4R 맞추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수 9R하고 광명 우수 10R에서는 해설 방송에서 노렸었던 경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광명 9R 한타키가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고전하게 된다면 유경원하고 이규백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노조서들 완승 유경원 이규백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0경주도 어려운 편성이다. 하지만 마민준하고 김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나가 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가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마민준의 김연으로 들어왔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두 선수가 하필 동시차 읽어 나가다 보니까 배당이 좀 아쉽게 반토막이 났는데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이 되었었다는 점 9경주하고 10경주는 해당 결과 참조 배당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창원 경주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경주보다는 접전을 이뤄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과감한 승부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R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한 5% 부족했었던 고유한입니다. 하지만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고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유한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병수의 초조 부담을 덜어주고 고유한이 힘을 쓰고 고병수가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초조 부담까지 덜어줘가면서 고유한이 고병수를 챙겨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당했었던 고유한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윤호신을 타겟으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출입도 모두 가능한 윤호신 더군다나 이 서울 한남하고 인천은 또 아라뱃길에서 함께 자주 만나서 훈련하는 또 인천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고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우신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윤우신을 직접 챙겨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고현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우신이 때려도 되고 고현이 윤우신을 달고 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천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고현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같은 라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득점 배제하고 경주 펼쳐나가진 않죠. 고현이 연이틀 고병수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고병수 따라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고씨들의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배성 고현이 고병수 달고 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현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 고현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고현의 선정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고현이 전일처럼
보시면 지그시 올리는 시속은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시속은 약해요. 오히려 윤우신이 힘을 썼을 때는 김도환이 쫓아 나설 수가 있는 것 같고, 윤우신을 고병수가 받아가게 된다면 고유한이 힘든 견제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고유한이 고전하게 된다면 윤우신하고 김도환입니다. 윤우신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유한이 시속 올리면 윤우신과 동반 입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한의 뒷자리를 고병수, 고시들의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도환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도환의 3차권 선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 2할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졌죠. 최정환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명섭하고 김종현이 따라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정환은 김명섭하고 세종팀 선후배를 아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대권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연이틀 죽섰던 김태열하고 김태환이 창원에 훈련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연합 펼쳐나가고 박대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정환이 넘어서야지 김명섭, 김종현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열이 힘을 쓰고 김태환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이후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김태환이긴 합니다만, 강자 빠진 이류공주를 아는 점에서 김태율의 선행만 활이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김태환이 가면 김태율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반대로 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의 뒷자리는 박대환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노조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김태환하고 김태율의 동반 입상입니다. 김태환하고 박대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이번 편성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김명섭이 힘을 쓰고 최정환이 몰고 가서 취패 나가는 세종 완승이죠. 최정환하고 김명섭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종현은 잘 쫓아갑니다. 최정환이 넘어서게 된다면 최정환하고 김종현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김태환하고 김태열 이름도 비슷한 두 선수입니다. 끝자리만 다른 두 선수가 내선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창원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환하고 김태열의 동반 입장을 먼저 박대환까지 한번 공격교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위 들어간다면 노조 선수들 완승 가능성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하고 박종현을 묶어서 여기에 김명섭까지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김태환하고 김태율이 협공, 최정환의 저측에 따라서 김명섭, 김종현이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서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창원 3R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청평팀 남용찬, 김태호, 강진원, 함동주입니다. 여기 청주팀 김명래, 이로키, 이찬우인데 어차피 4대3의 맞대결, 이로키가 힘을 쓰게 된다면 이찬우가 자리 잡고 김명래가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강진원이 따라 나서고 함동주의 남용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태호가 주도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손재호 시속만큼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호가 힘을 쓰면 강진원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취입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팀과 팀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강진원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강진원하고 김태호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원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함동주가 막혀나가면서 청평팀 완승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진원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상, 강진원하고 함동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청평팀 견제 나가기 위해서 이로키가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이찬우가 이로키 상대로 넘어서는
경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진원 이찬회 뒷자리는 김명래가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팀과 팀 대결, 특히 강자 빠진 2, 3진급 선수들이 접전을 펼쳐 나가는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타입보다는 팀끼리 경주를 펼쳐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찬우가 가면 이로키가 가고 이찬우가 가면 김명래가 가는 청주팀 완승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신인 선수 이태호로 할인 나갈 수 있는 강진원의 직선 추입발인데 추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승까지 넘어서면은 함동주까지 불러드릴 수 있는 만큼 이 강진원하고 함동주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청평 완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찬우하고 이로키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청주 완승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선수들과의 경합,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끼리 경합에서는 정면 대결, 팀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팀끼리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4R입니다. 창원 우수 4R입니다. 이번 편성 양견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은 비노조 선수들, 우수급 기존 강자들 김용모, 손재우, 윤진규가 출전하고 있고, 특선에서 내려온 유태복과 배민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존 우수급 강자들이냐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태복 특선에서는 고점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우수에서는 그래도 여유 있는 시속감 발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태복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태복이 유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민구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유태복하고 배민구의 동반 입장 쪽을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김형모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이를 유태복이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유태복과 김형모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끼리 전략적인 연합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유태복의 뒷자리를 김용모가 막혀 나가거나 김용모가 힘을 쓰고 유태복을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유태복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변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김용모가 우수급 저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윤진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우는 유태복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김용모하고 고종인 전일 깜짝 저측 타임 잡아 나가면서 창원 우수급 4경주에서 오랜만에 윤진규 넘어서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었던 고종인입니다. 수성팀 선수들 김용모하고 고종인이 함께 훈련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14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김용모가 가게 된다면 고종인까지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용모하고 윤진규입니다. 김용모하고 고종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차권도 노려본다면 기존 우수급 선수들 묶어서 김용모하고 손재혁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 우수급 선수들 분명 기량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입니다. 유태복하고 배민구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특선급 강급자들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유태복 중심으로 기존 우수급 강자들 묶어 나가시는 전략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고전했어요. 하지만 전일 외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박민호가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연대세로 김성현 대타 출전하고 있죠. 임대승, 박승화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이 초주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차연이 자리 잡고 임경수가 견제에서 두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차연 전일처럼 선행 승부 펼쳐 나가고 임경수가 막혀 나가는 경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차연이 전일 과감하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몸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 임경수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미권에서 치고 나오는 박민호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일처럼 이차연이 선행에 대한 자신감 얻었던 만큼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임경수가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단 뒤집힐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찬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박민호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찬하고 박민호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민호가 전절처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성호가 밀착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고,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김성현도 박민호 마크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민호는 어차피 이찬하고 임경수 상대로 저치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쫓아갈 수 있는 박성호, 쫓아갈 수 있는 김성현을 묶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박민호하고 박성호입니다. 박민호하고 김성현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또 이찬이 힘을 쓰고 임경수가 막해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이찬의 뒷자리 박민호가 전일처럼 외선에서 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찬하고 임경수를 묶어서 3복승 경주권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민호가 가면 김성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조와 비노조 묶어서 양분해서 한번 노련을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성재가 연이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29기 넘버 2인데 뭔가 한 10%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금일 공민규,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도 주도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최민호와 김주환하고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성재 또 힘든 거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의 뒷자리는 장찬재가 막혀 나가고 공민우가 따라 나서면서 경제 수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동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최민호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뭐 김주환이 따라 나서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이 이성재를 넘어서게 된다면 최민호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전 신동현하고 최민호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 최민호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분위기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추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에 신동현의 뒷자리는 김주환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신동현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신동현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성재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장찬재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거나 이성재가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신동현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차컷 더 노려본다면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성재라는 점에서 이성재 뒷자리를 최민호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재가 머리만 치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구가 후미권에서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번 이성재하고 장찬재입니다. 이성재하고 신동현이요. 이성재하고 최민호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야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신동현하고 최민호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1경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